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신경과 홍정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홍정호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요. 국내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인 뇌졸중이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뇌졸증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기회에 이 뇌졸중이란 어떤 질환인지 먼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증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 이유는 뭐 협심증이나 뭐 통증 이렇게 증자로 증상을 의미하는 증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상은 뇌졸중이 맞습니다. 네. 그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뇌가 졸지에 즉 갑자기 중단되었다.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60세 이상의 사망 원인의 1, 2위, 그러니까 암이랑 뇌졸중 이런 뇌혈관 질환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더더욱이나 이 뇌졸중은 후유증을 남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나는 뇌졸중이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의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어찌 보면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진 뇌출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증상이 생겼을 때 최대한 빨리 와서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네. 그 학교 선생님들이 재밌게 알려주신다고 그 놀이처럼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원서기호 같으면 칼카, 나마, 아라, 찰리, 주납, 수구, 수은, 백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수도 이름 있잖아요. 인도는 뉴델리, 스리랑카, 콜롬보.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막 나거든요. 맞아요. 원래 그렇게 붙이면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혹시 네. 이게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뇌졸중 전조 증상들도 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아, 교수님 당연히 있죠. 진짜요? 당연히 어떤 게 있습니다. 있어요? 네. 노래인가요? 네. 노래는 아니지만 이제 앞에 음을 따서 음은 아니고 앞에 이제 영어의 단어를 따서 하는데요. 네. 패스트 뜻이 뭐죠? 패스트, 빠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뇌졸중 증상을 이 패스트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패스트의 이제 첫 자는 F잖아요. 네. F는 페이스 얼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라고 웃었을 때 한쪽이 마비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쪽이 마비가 온 겁니다. 그리고 A는 arm, 팔이죠. 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했었을 때 한쪽 팔에 마비가 오면 이렇게 살짝 떨어집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실상 이렇게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경미한 마비인 경우에는 팔을 이렇게 하면 안쪽으로 싹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비들을 통해서도 경미한 마비도 미리 알아볼 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S, S? 패스트에서 이제 FAS잖아요. S는 스피치, 말을 하는데 어둔하다. 그리고 언어라는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뭐 스피치가 언어의 뜻은 아니지만 이제 말이 어둔한 것도 있지만 내가 말을 하는 걸 이해를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말이 아예 안 나온다든지 이런 언어 장애도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네. 마지막 T인데요. T는 타임입니다. 타임. 즉 빨리 119를 불러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골든 타임. 맞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쉽죠. 증상이 생기면 빨리 119를 불러야 되는데 F 얼굴, A는 arm 팔, 그리고 S는 말하는 거 스피치.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패스트 잘 기억해 둘게요. 그중에 마지막 타임인데 이게 골든타임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골든타임 제가 찾아보니까 뭐 3시간 이내여야 한다. 또 때로는 6시간이다 이렇게 하는 말도 있어요. 어느 말이 맞는 말인가요?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근데 그 둘 다 맞다는 게 시기적으로 달라지는데요. 과거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아주 과거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3시간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맥내 혈전 용해제라는 어떤 특정 약을 투여할 수 있는 시기가 3시간이었는데요. 의학이 발전하고 조금 더 연구를 통해서 그 시간이 4.5시간, 즉 4시간 반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3시간이었다가 지금은 4.5시간 이내에 정맥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4.5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CT나 MRI를 찍어서
뇌경색이라는 것들을 진단받고 약을 투여할 수 있는 그 시점이 4.5시간 이내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6시간 이내는 뭐냐? 6시간 이내는 역시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머리 안에 큰 혈관이 막혔을 때 저희가 다리 사이에 어떤 혈관을 타고 심장을 타고 머리 안으로 올라가서 그 혈전을 직접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힌 혈관을 직접 뚫으러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썼을 때 골든 타임이라는 시간이 6시간 이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6시간 이후에는 그러면 빨리 올 필요가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역시 영상 분석 기술들이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24시간 이내에서도 저희가 영상을 가지고 보고 충분히 우리가 치료를 했었을 때 얻을 이득이 많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하러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은 점점 늘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골든 타임이라는 개념보다는 최대한 빨리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인공지능이 삶의 여러 부분을 또 차지하고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뇌졸중 치료 부분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AI 네. 사실 핫토픽이잖아요. 예. 특히 의료 영역에서도 다방면으로 이 인공지능이라는 아이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 의심 증상으로 환자가 응급실에 왔다고 한번 가정을 했었을 때 응급실에는 신경과 의사나 신경외과 의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응급의학과 의사가 있죠. 그러면 그 응급의학과 의사가 뇌졸중이 의심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검사를 내겠죠. CT나 MRI 같은 것들을 내게 되고 또 필요하면 신경과나 신경외과 이제 전문의에게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데 막상 그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은 그 전문가들보다는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들이 뇌병변 부위에 뇌출혈 부위를 미리 알려준다든지 용량을 미리 측정해 준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려주면 서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 인공지능이 의료인보다 낫다 못하다라는 개념보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줌으로써 의료를 더 발전시키고 그 혜택은 환자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들으면서도 제가 생각되는 게 진짜 세월 좋아졌구나. 인공지능이 예전에는 이제 보조적인 수단이었다면 요즘엔 더 나아가지고 이제 미래 예측까지 잘한다고 하니까 현재 그러면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인공지능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역시 뇌졸중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뇌졸중 환자가 이제 입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뇌졸중 환자들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원인 중에 심장 질환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나 조금 있다가 심장이 정지될 것 같아요라고 미리 예측을 할 사람이나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됐었을 때 혈압도 측정을 하고 호흡수도 측정을 하고 여러 가지의 신체 징후들을 측정을 하고 이 측정된 수치들을 가지고 적어도 평균적으로 17시간 전에 심정지를 예측해주는 인공지능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와. 도입돼서 저희 병원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심정지가 생기면 CPR이라고 하는 네. 이제 방송을 하죠. 심정지 환자가 이제 저희는 어떤 병원엔 코드 블루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지만 그렇게 해서 뛰어가면 의사들이 그때부터 이제 CPR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17시간 전에 심정지를 미리 예측을 해주면 이야. 그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정지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의료인들이 우리 병원의 모든 환자들을 모니터링 하기는 불가능하겠죠. 힘들죠. 근데 인공지능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야. 그리고 1년 365일 쉬지 않죠. 얘들. 그렇죠. 그래서 잠도 안 자죠.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의료인과 인공지능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진짜 방금 설명 들으면서 좀 안심이 됐어요. 심정지 되기 17시간 전에 미리 알려준다고 하니까 참 든든하기도 하면서 아까 철원 씨가 얘기했듯이 세상이 이렇게나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병원 현장에서도 좀 이런 인공지능들이 빨리 많이 도입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많은 이제 대학 병원들이 스마트 병원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봐도 스마트해 보이잖아요. 네. 뭐 추가적인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건강 검진을 할 때 우리가 MRI를 찍잖아요. 근데 MRI를 찍었을 때 현재 병변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치매나 이런 나의 뇌 건강도를 이제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뇌에는 피질이라는 껍데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두께가 두껍냐 얇냐에 따라서 그런 기능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얇다고 해서 치매다라고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를 알 수 있는데 그걸 만약에 의료진들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그 피질 두께를 다 측정을 하려면 2, 3일 정도 걸립니다. 인공지능은 몇십 분 만에 되거든요. 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의 뇌 피질의 두께가 적어도 내 나이, 동나이 또래의 사람들과 비교했었을 때 1등부터 100등 사이에 나는 57등이야, 나는 27등이야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수분 만에 이런 평균적인 수치를 빨리 알려줄 수 있으니까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병원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의 도입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대학병원에 가보시면 로봇이 다니거든요. 물류 이송을 할 때 일부 이제 그런 인공지능 로봇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쪽은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안을 위해서 지정맥 인증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맥 인증을 해서 그걸 인증받은 사람들만 어떻게 뭔가를 볼 수 있거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보안에도 신경을 쓸 수 있는, 결국은 이런 스마트 병원은 기계가 잘하는 것은 기계에 맡기고요. 의료진, 즉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게끔 해서 훨씬 더 중요한 환자 중심적인 병원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의료진과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뇌졸중 치료가 아주 잘 끝났습니다. 그 다음 예후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공지능은 없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뇌졸중 환자를 치료를 할 때 저 역시 정말로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이제 보통 입원 경과를 환자나 보호자들하고 저희가 면담을 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마지막 다 설명을 드리고 나면 마지막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혹시 내가 혹은 나의 부모님이 걸을 수 있을까요? 혹은 뭐 지팡이를 짚고 지내셔야 될까요? 사실 이런 예후에 대한 궁금증이 어찌 보면 당연히 있겠죠.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의사들은 정확하게 환자분은 걸을 수 있어요. 아니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조금 부족하죠. 네. 그래서 이런 예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는 하시지만 이제 환자 맞춤형으로 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쵸. 것인데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대신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에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사실 창업을 해서 이런 뇌졸중 예후 예측을 해주는 그런 스트로크 링크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우와. 검색에 스트로크 링크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긴 한데요. 네. 스트로크라는 게 뇌졸중의 영어고요. 링크는 연결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로크 링크라는 제품은 뇌졸중 환자가 퇴원 시에 기본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입력을 하면 3개월째 그리고 1년째 예후를 예측해 줍니다. 뭐 침상생활이 필요한지 혹은 나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지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예후 예측을 해 줍니다. 교수님이자 이제 또 개발자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이렇게 붙었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요즘에 사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검색하다 보면 이 정보가 나한테 맞나? 솔루션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개발하신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구체적으로는 환자 관리에 어떻게 좀 도움이 돼요? 환자가 스스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예후를 정확하게 먼저 아는 것.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스트로크 링크가 예후 예측을 먼저 해준다라는 것은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철원 씨가 얘기하셨던 게 정보의 홍수 속에 가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네. 너무 많은 무분별한 정보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게 되는 현상이 지금 그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맞아요. 뭐 예를 들었을 때
어떤 뇌졸중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이 침상 생활이 예후 예측으로 나왔어요. 그분은 운동이라는 것을 할 때는 뭐 전기 자극 치료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조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검색을 하면 사실 일반적으로는 전기 자극 치료에 대한 설명보다는 뭐 운동을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빈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등산이 좋은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맞춤형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예후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예후를 먼저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 예후에 맞는 정보들을 사실 줍니다. 스트로링크에 들어가시면 뭐 복지 시스템이나 그리고 환자의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환자의 예후에 맞는 정보들을 제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맞춤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네, 교수님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스트로크링크,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시기까지 참 다양한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 의사들, 그러니까 과거의 의사들은요, 환자를 진료를 하고 연구를 했던 일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아직은 소수이긴 하지만 또 조금 많은 의료진들이 이런 연구한 것들을 실제 사업화까지 만들어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도록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생 뭐 저 역시 환자를 보고 연구를 했던 게 주업이었던 사람인데 기업을 창업을 해서 사업화까지 한다라는 것은 좀 다른 길이었던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보지 않았던 길에 대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야. 창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다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 개발하신 스트롱링크의 경우에는 그러면 환자 누구나 또 가족 누구나 접속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추가로 비용 같은 건 들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들지 않습니다. 우와, 와, 너무 좋다. 좋네요. 그래서 환자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리고 환자가 원했던 영역을 저희가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품이기 때문에요. 그냥 뭐 입원을 했던 환자가 퇴원 시점에 본인이 알고 있는 위험 인자, 뭐 고혈압, 당뇨, 뭐 약 먹고 있는 것, 나이, 성별, 뭐 이런 것들과 그리고 아까 급성기 치료를 받았던 거에 대한 유무 정도만을 집어넣고 마지막에 본인의 현재 상태, 예. 기능적인 상태가 몇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나면 이제 3개월째, 1년째 예후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한지, 혹은 보조기가 필요한지, 휠체어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향후에는 이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관련 정보를 주고 장애 진단이 필요한 시점도 알려드리고 그런 복지 시스템까지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의료인공지능이 예측도 참 잘 하잖아요. 근데 뭐 교수님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미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질문이기 때문에. 네네. 혹시 정확도는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죠. 맞습니다. 예. 이런 인공지능 제품들은 인증이나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테스트를 하고 뭐 논문이나 특허로도 저희가 내게 되죠. 이 스트로링크는 동산병원 데이터로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분당 서울대 데이터로 타당도 조사까지 마쳤고 정확도는 약 90%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혜택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뇌졸중 하면은 치명적인 질환이니만큼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가능한 예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어찌 보면 오늘의 정답을 사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뇌졸중은 안 걸리는 게 최고입니다. 즉 예방이 최고라는 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위험 인자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고혈압이 경계선에 있다 혹은 있지만 약을 먹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동안 내가 먹어야 되는데 꼭 먹어야 될까? 하지만 어찌 보면 그 먹지 않았던 약 때문에 평생 동안 고혈압 때문에 혈관은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위험 인자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약을 빨리 먹고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 부분도 잘 유지해야 되는데요. 규칙적인 운동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도와 빈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적어도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하시고 강도는 내가 옆 사람과 얘기를 했었을 때 조금 숨이 찰
그렇지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음식은 당연히 싱겁게 드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네. 뭐 포화지방산과 동물성 지방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된다면 육류보다는 당연히 생선류가 훨씬 더 좋습니다. 담배 아까 말씀했잖아요. 네. 한 갑핏마다 6분씩 6분. 맞습니다. 아. 6분씩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갑씩 피면 뇌졸중 위험 인자가 10배 올라갑니다. 와. 당연히 끊으셔야 되겠죠.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뇌졸중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안 걸리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예방만 할 수 있다면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런 생활 습관들을 잘 관리하셔서 뇌졸중이 실제로 안 오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이 뇌졸중이라는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의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또 여기에 인공지능의 도움까지 받고 있잖아요. 의료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2017년에 알파고 사태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기억을 하실 네. 겁니다. 그 이후에 인공지능이라는 영역이 많이 관심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의료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영역에서 의료 인공지능은 실제 우리 옆에 녹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진단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스마트 병원들이 이제 점점 이제 진행이 되면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계가 잘하는 것은 기계가 하도록 하고 의료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사람이 더 잘하게 만들어줘서 환자 중심적인 그런 병원으로 거듭나서 환자 마음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감성 병원이 스마트 병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 인공지능이 저희 삶에 참 가까이 있네요, 생각보다. 말씀해 주신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더욱더 앞으로 발전이 되면 뭐 질병도 조기에 또 진단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업무 분담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 의료의 질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맡고 또 의료진은 사람 대 사람으로 환자를 대하고 또 그 역량을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람과 기술의 장점을 결합해서 많은 질병들을 정보, 타파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신경과 홍정호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